18강 조립품 생성 및 간섭 분석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각각의 부품들이 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의 부품을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IPT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각 부품들을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모든 부품들이 모델링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각 부품들을 조립을 하는 IAM 기능으로 조립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각 부품들을 이제 분해를 하는 기능은 IPN이라는 기능이에요. 인벤터 파트의 약자, 인벤터 어셈블리의 약자, 인벤터 프리젠테이션의 약자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부품들이 분해가 되어 있는 것을 분해도, 각각의 부품들이 조립이 되어 있는 것을 조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면을 최종적으로 작성을 하는 기능은 인벤터 드로잉의 약자 IDW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는 이 IAM, 각 부품들을 조립을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부품들을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러한 보드 마카를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들은 무의식 중에서 이 뚜껑과 이 마카를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무의식 중에서는 그냥 조립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조립을 위한 조건 같은 거를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 속에서 각 부품들을 조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조립을 위한 조건을 만들 거예요. 조립이 되는 형상을 먼저 머릿속으로 그리고 조건을 마련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이 뚜껑과 마카가 조립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쪽의 면과 그리고 이쪽의 면이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면과 면이 일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지금 이 뚜껑과 마카가 조립이 되기 위해서는 중심축과, 뚜껑의 중심축과 마카의 중심축이 서로 일치를 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축과 축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면과 면 일치, 그리고 중심축과 중심축이 일치가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조립품을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에 조립을 위한 조건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같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우선 파일을 먼저 다운을 받도록 할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 강의 댓글에다가 이 파일을 받는 링크를 올려 놓을 거예요. 그 링크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바탕화면에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축을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이 파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파일의 형태를 보면 STP, 스텝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STP라는 이 확장자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호환이 되는 그런 파일의 확장자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솔리드웍스, 카티아, 3ds max 다양한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을 불러오면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인벤토로 이 파일을 불러와서 먼저 IPT 파일의 확장자로 변경을 할 거예요. 폴더에 있는 5개의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각 부품들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동일한 폴더에 바탕화면에 저는 이렇게 폴더 명을 지정을 했어요. 저는 바탕화면에 초급 조립품이라고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폴더 안에 모든 파일들을 저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각각의 부품들을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립을 위한 파일들을 한 개의 폴더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IPT 파일을 저장을 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다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닫기 아니요. 그러면 폴더 안에 총 5개의 파일이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들이 너무 많아지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저는 폴더를 만들어서 스텝 파일을 따로 관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총 5개의 부품들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부품들을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색상을 변경을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이런 부품들이 색상이 동일하다면 각 부품들이 조립이 됐을 때 색깔 구분이 없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품들의 색상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각 부품들 저는 이렇게 3개만 바꾸도록 할게요. 3개만 불러와서 색상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킷 먼저 불러와서 색상을 변경을 하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체 색상을 변경을 하는 방법, 그리고 피처의 색상을 변경을 하는 방법, 그리고 면의 색상을 변경을 하는 방법. 전체라고 한다면 이 형상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피처를 말한다면 튀어나온 피처의 일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면은 이제 이런 면 한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3개의 색상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 저는 이쪽 부분에 제 이름 이니셜을 한번 새겨보도록 할게요. 이 위쪽 면 스케치, 그리고 뷰큐브의 방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기입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이 형상 텍스트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려서 수직 구속 조건, 수평으로 이 점과 이 점의 위치를 이렇게 동일한 선상으로 맞추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선은 구성선. 그리고 형상 텍스트는 이러한 선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이제 기입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선을 그렸지만 만약에 홀을 이용을 해서 형상 텍스트를 그리게 되면 문자가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서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형상 텍스트, 그리고 직선 클릭, 제 이니셜 입력을 하고 전체 다 드래그를 해서 문자의 크기는 한 5 정도로, 그리고 가운데 정렬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문자를 전체 다 선택을 하고 문자의 크기를 10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스케치 마무리, 돌출, 문자 선택하고 높이는 한 이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문자가 호환이 되지 않을 경우 돌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문자의 글꼴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색상을 변경을 하는 방법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작업 틀이 가장 위쪽에서 오른쪽 버튼 I 프로퍼티스, 물리적에서 재질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목재, 단풍나무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 재질을 변경을 했는데
색상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위쪽에 보면 이렇게 지우기 동그라미 X, 이걸 누르고 형상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이 프로퍼티스에서 재질을 변경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이 피처의 색상을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른쪽 버튼, 특성, 여기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전 고무 녹색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그 다음 면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버튼 특성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또한 재질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황동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각 부품들의 색상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브레킷 부싱 축바지의 색상을 모두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장을 하고 모두 닫도록 할게요. 저장, 닫기, 저장. 그럼 이제부터 조립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standard.iam.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보여지도록 꼭지점을 누르고 오른쪽 버튼 현재 뷰에 맞춤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홈 버튼을 눌렀을 때 항상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등각투상도의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 이 평면들을 뷰 큐브의 형태로 똑같이 변경을 하게 되면 조립품을 생성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조립품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Y 평면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정면도 이름을 모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측면도, 중심점은 저는 원점이라고 할게요. 원점. 파일, 다른 이름으로 템플릿으로 사본 저장, 조립품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조립품, 저장. 그럼 새 문서를 열었을 때 조립품을 열게 되면 이렇게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등각투상도의 방향, 그리고 작업 평면들은 이렇게 뷰 큐브와 동일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조립품을 만들 때에는 가장 먼저 불러오는 부품은 고정이 되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부품을 불러오는 방법은 배치 기능으로 파일을 불러와도 되지만 폴더를 열어서 이 폴더에 있는 파일을 바로 드래그를 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5개의 부품 중 고정이 되는 부품은 축바지예요. 그래서 축바지를 먼저 불러오시는 게 좋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형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뷰에서 비주얼 스타일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처음 불러오는 부품은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앞정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품들은 하나씩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부품들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한꺼번에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정이 되는 부품은 이렇게 앞정 표시가 되어 있고 조립품 상의 원점과 IPT 파일 상의 원점이 함께 일치가 돼서 고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마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품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동, 마우스 휠 드래그, 화면 이동,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드래그 회전,
부싱이라는 부품은 총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사용이 되는 부품은 클릭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조립을 잘 하기 위해서는 조립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조립을 할지 생각을 하고 조립을 위한 조건을 먼저 마련을 해야 돼요. 이 3번 부품을 이 1번 부품에 있는 이 구멍 쪽으로 조립을 할 거예요. 초록색 부품의 중심축과 회색 부품의 구멍의 중심축이 서로 일치를 해야 돼요. 축과 축이 일치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조건, 이쪽 면과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면과 면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 2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완벽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조립에서 구속,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 메이트라는 유형으로 면과 면 일치, 축과 축 일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보게 되면 2개의 마우스 커서가 있어요. 선택을 2개를 하라는 뜻이에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빨간색 마우스 커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부품의 중심축을 선택을 할 건데요.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흰색으로 중심축이 활성화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초록색 점이 나와요. 초록색 점은 찍으시면 안 돼요. 이 원통의 옆면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면 흰색 중심축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클릭을 하면 중심축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클릭. 첫 번째 요소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마우스 커서가 흰색으로 바뀌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품의 구멍 안쪽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바깥쪽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이때 초록색 점이 나올 때 클릭을 하시면 안 돼요. 중심축 확인하고 클릭. 솔루션을 누르게 되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한번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첫 번째 솔루션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드래그. 이쪽 방향이 맞겠죠. 근데 만약에 조립을 할 때 축과 축 방향이 뒤집혀져 있을 경우 구속 조건이 충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조립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축과 축을 일치를 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솔루션 방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싱이라는 초록색 부품의 작업 트리를 보게 되면 메이트 1번 축과 축이 일치가 되었다 라는 아이콘이고요. 각각의 조립 구속 조건에는 번호가 매겨지게 돼요.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부품과 어떤 부품이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머지 반을 한번 눌러보시면 어떤 부품과 동일한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과 축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2개의 부품은 서로 동일한 축 선상에서만 움직이게 돼요. 네, 그 다음 이 면과 면을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구속, 면과 시프트 마우스 휠 드래그 회전을 해서 이쪽 면을 정확하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면과 면. 방향은 맞아요. 방향이 틀리다면 이 솔루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확인.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 우리가 첫 번째 조립을 하기 이전에 이 부품과 이 부품은 조립을 할 때 2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사전에 마련을 했었죠. 그래서 이 2개의 부품이 조립이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2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돼요. 축과 축 일치, 그리고 면과 면 일치. 예를 들어서 제가 구속 조건을 아무 생각 없이 이쪽 부싱의 이쪽 면과 그리고 이쪽 면을 일치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클릭.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나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사전에 이쪽 면과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의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일치를 시켰습니다. 이미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면과 이 면은 당연히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조립 구속 조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내가 마련을 했었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조립이 되는데, 이 각 부품들에 종속이 되어 있는 구속 조건들을 보도록 할게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죠. 내가 사전에 마련한 조건 외에 더 추가적으로 구속 조건들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류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냥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오른쪽 버튼 삭제를 눌러주시면 돼요. 구속, 면과 면, 네, 동일하겠죠. 면과 면, 축과 축. 근데 축을 먼저 일치를 시키는 것보다는 면과 면을 일치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적용, 그 다음 축과 축. 근데 지금 이 축과 이 축을 지금 일치를 시켰는데 여기로 쏙 들어오지가 않아요. 축과 축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우선 편집, 취소나 마찬가지예요. 솔루션을 정렬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축의 방향과 이 축의 방향을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기능이죠. 네, 정렬, 확인. 이 부품을 이 가운데로 쏙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립을 하기 전에 조건을 하나 더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부품을 이쪽으로 쏙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조건, 이 아래에 있는 부품의 중심축과 이 1번 부품의 중심축이 서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축과 축 일치. 두 번째 조건, 이 부품이 이 아래에 있는 부품의 가운데로 가게 할 거예요. 가운데 있는 위치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부품의 가운데 있는 작업 평면과 이 부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작업 평면과 평면을 일치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쪽에 있는 옆면과 이쪽에 있는 옆면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 면과 이 면 사이의 거리를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면과 면을 일치를 시키되 즉 거리를 주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구속 조건으로 축과 그리고 이쪽 구멍 바깥쪽을 선택을 해도 되지만 저랑 똑같이 이 안쪽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안쪽 클릭. 축과 축을 일치를 시켰습니다. 방향 확인하시고요. 확인. 그 다음 축과 축을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 선상에서만 움직이게 돼요. 네, 이거를 가운데로 위치를 시킬 거예요. 그 전에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에서 측정, 면과 그리고 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면과 이 면 사이의 거리는 74입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측정, 면과
그리고 면. 네, 측정을 해보니 73이에요. 이 부품과 부품이 조립이 됐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74, 이 파란색 부품과 초록색 부품과의 거리는 73. 네, 총 1mm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쪽 0.5, 이쪽 0.5 거리를 준다면 이 부품과 부품은 가운데에 위치를 할 거예요. 조립, 구속, 이쪽 면 클릭, 옆으로 돌려서 이쪽 면 클릭. 이때 간격 띄우기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면과 면의 거리를 띄우는 거예요. 0.5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 확인. 그럼 이쪽과 이쪽의 거리, 이쪽과 이쪽의 거리가 0.5만큼 차이가 나서 정확하게 가운데로 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면과 면을 선택을 해서 거리를 입력을 해서 위치를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컨트롤 Z, 구속 조건을 해제를 해볼게요. 또 다른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킷의 작업 평면이 가운데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브레킷의 가운데 작업 평면이 있네요. 그리고 축바지의 가운데에 작업 평면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이 둘 다 가운데에 있어요. 그렇다면 구속 조건으로 XY 평면 그리고 XY 평면 두 개의 평면을 선택을 해서 일치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운데로 쏙 들어오지 않는다면 솔루션, 그 다음 확인. 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을 쓰시면 돼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부품도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했습니다. 축과 축 일치, 그 다음 면과 면 일치. 볼트를 이 구멍으로 쏙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돼요. 첫 번째 조건, 중심축과 중심축이 일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일치가 되면 돼요. 축과 축 일치, 면과 면 일치. 그럼 저희가 아까 구속 조건에서 메이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축과 축, 면과 면 두 번 구속 조건을 주었죠. 삽입이라는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의 모서리를 선택을 하는데 조립이 되는 부분에 일치가 되는 면과 면이 포함을 하고 있는 원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축과 축, 면과 면이 일치가 될 때 면이 가지고 있는 원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삽입, 첫 번째 부품의 모서리, 그리고 볼트의 여기가 아니라 이쪽 일치가 되는 면이 가지고 있는 원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 그러면 한 번의 작업만으로 면과 면, 축과 축을 일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메이트보다 조금 더 간편합니다. 확인. 구속, 삽입, 면과 면, 축과 축. 이때 삽입을 사용을 한다면 일치가 되는 면에 원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겠죠? 원. 여기 원. 그 다음 확인. 네, 각도 메이트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각도 메이트. 두 번째, 두 개의 면만을 선택을 할 거예요. 지정 각도. 이쪽 면, 이쪽 면.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했을 때 각도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0도. 그 다음 확인. 네, 각 부품들을 저희가 사전에 모델링을 하고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이 제품들이 만들어졌을 때 조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그 검증을 하는 방법은 검사에서 간섭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간섭 분석을 사용하는 방법은 세트 1, 부품들을 선택을 하고 또 다른 부품 세트 2를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보다는 우선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간섭 분석 기능을 사용하기 이전에 모든 부품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전체 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간섭 분석을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간섭이 발생을 했다라고 나와요. 화살표를 눌러보게 되면 어떤 부품과 어떤 부품에 간섭이 발생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 항목을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시각화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거예요. 네, 그렇다면 간섭이 왜 발생을 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지금 이 볼트, 실제로 이 볼트 같은 경우에는 나사부의 형태가 이렇게 산과 골처럼 모델링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트를 모델링을 할 때에는 이렇게 산과 골의 형태로 볼트를 모델링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요. 네, 그 다음 이 너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뾰족뾰족하게 모델링을 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채워서 모델링을 해요. 그렇다면 조립을 했을 때 실제 형상은 이 볼트와 너트의 이 산과 골이 딱딱딱 맞아갖고 간섭이 발생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모델링을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을 모두 채워서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조립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간섭이 발생을 해요. 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볼트와 너트, 나사부를 조립을 했을 때 간섭이 발생을 하는 것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당연히 간섭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외해도 돼요. 무시해도 됩니다. 왼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는 간섭이 발생을 해요. 네, 왼쪽에는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 간섭이 왜 발생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비주얼 스타일, 와이어 프레임을 눌러서 각 부품들의 형상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방법은 헷갈리다면 뷰 도구 모음에서 반단면도가 있어요. 반단면도를 누르고 이 평평한 면을 바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드래그를 하다 보면 지금 간섭이 발생하는 부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전체 다 선택을 하고 브래킷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모든 부품들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 뷰에서는 드래그를 하면 부품들이 잘 선택이 되지가 않아요. 검사, 간섭 분석. 지금 이쪽이 간섭이 발생됐다고 나옵니다. 형상만 봐도 왜 간섭이 발생이 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나는 헷갈린다 라고 하면 각 부품들을 여는 거예요. 뷰, 우선 단면도 뷰, 종료. 각 부품에서 오른쪽 버튼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부품 하나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 측정에서 지금 이쪽 부분에 목각기가 적용이 되었죠. 이쪽 부분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21.6이라는 지름값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목각기로 인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21.6 닫고 이 바닥 축바지 부품을 열어서 구멍의 크기를 측정을 해볼게요. 20.2. 아까 볼트 같은 경우에는 21.6이었었죠. 간섭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볼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구멍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 줄 거예요. 네, 닫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품만 연 상태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각 부품들을 수정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 축바지 오른쪽 버튼 열기를 눌러서 그 해당 부품을 수정을 하는 방법이요. 뭐 돌출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방법, 부품을 보면서 IPT 파일을 보면서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헷갈리니까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두 번째 방법, 수정할 부품을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수정할 부품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외의 나머지 부품들은 투명 상태로 바뀌게 되고,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는 내가 더블 클릭한 파일이 활성화가 되게 되어 흰색으로 IPT 파일을 연 것과 동일하게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조립품 상에서 각 부품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부품과 조립 관계를 보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복귀 눌러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오른쪽 버튼 열기로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나의 부품을 더블 클릭을 해서 조립 관계를 보면서 수정을 하시거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초반에는 이 부품을 보면서 수정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복귀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 열기를 눌러서 스케치, 이쪽 면 스케치, 형상투영으로 원의 중심을 얻어오고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크기를 그냥 단순하게 크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23 돌출, 영역 선택하고 차집합 크게 뻥 뚫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저장, 닫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닫기. IPT의 형상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쪽에 번개 모양이 있어요. 세로 고침이에요. 네, 이걸 누르게 되면 IPT에서 수정한 내용이 조립품에 반영이 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류가 발생을 해요.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그냥 승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두 개의 메이트가 오류가 나게 돼요. 왜 오류가 발생을 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볼트를 조립을 했을 때 이 파란색 부품에 볼트를 조립을 할 때 이 원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삽입 기능으로 조립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이 파란색 부품을 수정을 했어요. 돌출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원이 잘려나갔어요. 내가 아까 선택을 했던 원의 모서리가 돌출로 인해서 제거가 됐어요. 그럼 인벤터는 내가 아까 선택을 했던, 처음에 선택을 했던 그 모서리가 사라졌어요.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편집을 눌러서 다시 모서리를, 없어진 모서리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편집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류가 나는 거는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삭제. 그리고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볼트. 네, 아무런 구속 조건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립, 구속, 삽입 기능으로 모서리선 선택을 해주면 돼요. 확인. 네, 그 다음 승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아직 오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럼 이 오류를 그냥 지우는 거예요. 삭제. 다시 부품들을 드래그를 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중심축과 중심축이 일치가 되지 않았죠. 그 면이, 선택을 했던 면이 사라졌기 때문에 구속, 축과 축 확인,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수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전체 다 선택을 하고 검사, 간섭, 분석. 그럼 전체 한 개의 간섭이 탐지가 되었습니다. 나사부는
무시해도 된다고 했었죠. 왼쪽에는 간섭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주 정확하게 형상이 수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제작을 했을 때 조립이 잘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간섭 분석을 통해서 조립성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립하고자 하는 부품들의 조립을 위한 조건을 사전에 이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는 거예요. 구상한 것을 각 부품들을 조립을 하면서 구상한 조건들을 구속 조건에 의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구상한 것 외에 또 다른 구속 조건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립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 어떤 구속 조건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왜 충돌이 나는지 그러한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수많은 부품들을 조립을 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조립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번 복습을 하시면 지금 이 조립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조립을 해보셔도 돼요. 두세 번 연습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 번 연습을 하시고 내가 완벽하게 구속 조건을 그리고 조립하는 방법을 숙지를 했다라고 하면 더 어려운 부품들을 조립을 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18강 조립품 생성 및 간섭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